네, 오늘도 저희 시스코 ATX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스코 CSS 팀의 김영이고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시스코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의 시작하기.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 저희가 이제 줄여서 IW라고 하고 있습니다. IW는 어떤 솔루션이고 어떻게 사용을 시작하게 되는지 이 위주로 오늘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측 하단에 이제 Q&A 창이 있습니다. 이 Q&A 창을 활용해 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올리실 때는 꼭 모든 패널 분들이 확인 가능하도록 All 패널리스트를 여기에 선택하신 다음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세션 중에 이제 들으시면서 질문을 올리실 타이밍을 놓치셨다면은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이 화면에 보이시는 atx_korean external.cisco.com으로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별도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이 완료가 되면 C샷이라는 설문조사 안내 메일이 발송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중요한 내용인 만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세션 내용 발표는 제가 진행을 해드리겠고요. 저희 패널에는 김인석 프로와 유승만 프로도 함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의 시작하기 세션인 만큼 가장 첫 번째로 IW는 어떤 솔루션이고 IW 케어 그리고 IW를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는 방법, 디바이스들을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에 연동하는 방법, 즉 최적화하려는 대상들을 IW에 클레임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IW의 역할 기반 접근 제어 기능에 대해서 네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오늘 세션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첫 번째로 IW 개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스코의 IW 솔루션은 어플리케이션 리소스 관리 솔루션입니다. 제가 APM 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의 비용을 낮추면서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를 보장하는 이 어플리케이션 리소스 관리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IW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런 인프라 역량 수요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런 고민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W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풀스택의 observability, 완벽한 가시성입니다. 인프라 계층부터 최상위의 어플리케이션 계층까지 포함한 모든 스택의 가시성, 각 스택에 어떠한 워크로드들이 있는지, 어떠한 앱, 그리고 가상 머신, 컨테이너, 인프라 등등의 워크로드, 그리고 이러한 워크로드들의 상호 간의 의존성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IW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를 위한 워크로드의 최적화를 위한 실행 가능한 여러 가지 권장 방안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최적화 방안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의 환경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액션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적화 권장 액션들을 RW의 풀스택 자동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이런 인프라 용량 수요에 대해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서 자동으로 앱의 퍼포먼스를 항상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IW가 최적화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지, 백단에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의사결정 자동화 방법의 새 절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완벽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IW에 최적화가 필요한 여러분들의 대상 환경, 뭐 VM웨어, vCenter면 vCenter, 뭐 하드웨어, VCS, 하이퍼플렉 등등 인프라나 환경들을 연동하시고 나면은 해당 환경에서 실행되는 모든 워크로드들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어떤 워크로드들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분석 단계입니다. 두 번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는데요. IW가 어떠한 리소스 제공자 그리고 수요자 뭐 예를 들어서 VM과 호스트라고 했을 때 이 VM이 현재 리소스 사용량을 기반으로 현재 호스트로부터 제공받는 리소스가 과한지 충분한지 부족한지 최적의 리소스를 제공할 호스트를 찾게 됩니다. 당연히 충분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호스트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는 또 효율적인지 컴플라이언스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호스트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 단계에서는 각각의 모든 워크로드에 대해서 성능과 비용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런 결정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은 분석 단계에서 도출한 최적화 방안을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이 VM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이 필요한지 버추얼 메모리나 vCPU나 이런 것들을 리사이징을 해야 될지 스케일업을 해야 될지 스케일 다운을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호스트로 이동을 시켜야 될지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또 인스턴스 타입을 다른 인스턴스 타입으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될지 이 최적화가 필요한 액션 그리고 왜서 이러한 액션들을 실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적화 액션을 실행을 했을 때 가져오는 결과까지 전부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션들을 IW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실행한다거나 뭐 사용자 확인을 거친 후에 수동으로 실행한다거나 네, 이게 세 번째 스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실시간 반복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W 솔루션 자체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다운로드 하셔서 뭐 어떠한 컴퓨팅 리소스나 스토리지 리소스를 가지고 설치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인터사이트라는 솔루션에서 이제 제공되는 인터사이트 사스 버전에서 제공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별도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인터사이트 계정만 있으시고 인터사이트 사용하시는 고객이 여기에 IW 라이센스를 등록하시면은 인터사이트 내 워크로드 옵티마이저라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인터사이트 내에서 이 IW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연히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될 인터사이트 어카운트를 이제 생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원하는 웹브라우저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애플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등이 있고요. 또 인터사이트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클레임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단 모든 대상을 클레임할 때 전부 다 인터사이트 어시스트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언프레미스의 서드파티 장비를 인터사이트에 클레임할 때 인터사이트 어시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최적화할 대상이 인터사이트 어시스트가 필요한지 이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미리 사전 설치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매할 라이센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죠.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클레임할 때 꼭 필요한 인증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 정보에 대해서는 실제 환경에 가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가져와서 인터사이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W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라이선스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IW 라이선스는 인터사이트 라이선스의 애드온 방식으로 라이선스가 부여가 됩니다. 인터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런 솔루션이긴 하지만은 별도로 제공되는 IW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IW 라이선스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IW 라이선스는 에센셜, 그리고 어드밴티지, 그리고 프리미어라는 이 세 가지 라이센스 티어의 구독 기반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년, 3년, 5년 이렇게 구독 기간을 선택해 주시고 이 기간 동안 어떠한 라이센스 티어가 필요한지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에게는 45일 동안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트라이얼 라이센스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W를 내가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계정만 생성하시고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활성화하시면은 바로 45일 동안 프리미어 티어까지의 모든 IW 기능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드의 특정 단위는 VM 인스턴스, 그리고 버추얼 데스크탑 인스턴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인스턴스 수로 측정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티어의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 에센셜 라이센스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의 인프라 환경의 최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인스턴스, 그리고 UCS나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등의 대부분의 인프라 영역에 대해서 최적화가 가능하고요. 또 어드밴티지로 가게 되면은 추가로 시스코의 APM 툴, 앱다이내믹스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최적화, 또 오라클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톰캣 등의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을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티어로 가게 되면은 이제 추가로 타사의 APM 툴과 연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이나트레이스나 미드레일을 최적화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에센셜, 어드밴티지, 프리미어 세 가지 티어로 나누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라이센스를 등록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터사이트 로그인 화면이고요. 아직 인터사이트 어카운트가 없으시면은 지금 보시는 이 크리에이트 이 어카운트를 클릭하셔서 인터사이트 어카운트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선은 시스코 아이디, CCO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CCO 아이디도 아직 갖고 계신 게 없으시다 그러시면은 맨 아래 사인업을 클릭해서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하시고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억셉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또 어카운트 네임을 이메일 네임을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카운트 네임을 입력해 주시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라이센싱 화면에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우선은 가장 윗부분에는 스마트 라이센싱을 등록하는 부분과 그 아래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시작하기. 우선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인프라, 즉 인터사이트의 기본 라이센스, 그리고 제가 오늘 활성화하게 될 워크로드 옵티마이저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스타트 트라이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IW의
트라이어 라이센스의 이제 등록 페이지에 넘어오게 되는데요. 기본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고 스타트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타트 트라이얼을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자동으로 워크로드 옵티마이저 화면에 넘어오게 되는데요. 우선 라이센싱 페이지에 넘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워크로드 옵티마이저의 라이센스 티어가 트라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투스가 인컴플라이언스로 되어 있죠. 스타트 트라이얼을 만약에 클릭해 보시면은 이 해당 라이센스가 지금 언제까지 어느 일자에 expired가 될 건지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활용하셔서 시작하셔도 좋고요. 또는 이미 구매한 스마트 라이센싱이 있으시다면은 바로 인터사이트와 연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시스코닷컴으로 접속합니다. 네, 매니지 라이센스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인벤토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해당 버추얼 어카운트에 갖고 있는 모든 라이센스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라이센스를 클릭하시면은 어떠한 라이센스 티어에 현재 갖고 있는 라이센스의 개수와 사용하고 있는 라이센스 개수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데모 환경에는 AWS SaaS 버전의 프리미엄 티어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라이센스 옆에 이제 제너럴을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운 토큰을 생성합니다. 네, 디스크립션은 네, 이미 디스크립션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토큰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맨 상단에 보시면은 새로운 방금 입력한 IW-test license라는 디스크립션을 가진 토큰이 생성되었고요. 얘를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하신 다음에 다시 인터사이트에 넘어와서 여기에 스마트 라이센싱 등록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그러면 첫 번째 스텝이 토큰을 입력하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방금 저희가 카피해온 토큰을 페이스트를 해줍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약 2분, 5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자 환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등록이 완료되면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인터사이트에 현재 갖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라이센스의 사용 현황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인터사이트에 가져올 건지 이 부분을 이네이블 시킬 건지 아니면 스킵을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정보들을 인터사이트에서 내가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enable subscription information을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allow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활성화할 라이센스의 티어를 선택해 줍니다. 워크로드 옵티마이저에 해당 라이센스 티어를 선택해 주시고 바로 프로세드를 클릭합니다. 컴폰 버튼을 클릭하면은 바로 모든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는 작업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거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IW 라이센스를 등록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서 봤고요. 다시 저희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센스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게 최저가를 대상을 저 사이트에 클레임하는 거면 우선 IW가 지원하는 대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열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릴 때 말씀드렸죠. IW는 가장 아래 인프라 계층부터 최상 위의 어플리케이션 계층까지 전체 스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고들을 보시면은 시스코 제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벤더의 제품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와 하이퍼 컨버지드에서는 지금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 데이터 플랫폼이 있고요. 뉴타닉스, 네댓, 대리MC, 퓨어스토리 등등 여러 다양한 벤더의 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과 컨테이너 플랫폼은 컴퓨팅 UCS나 하이퍼플렉스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은 쿠버네티스 그리고 이제 또 가상화 부분이죠. VMware나 하이퍼V 등이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구글 클라우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은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APM은 앱 다이내믹스도 있고 지금 미래리 그리고 다이나트리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나우, MySQL 서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오라클, 자바, 그리고 톰캣, 제스피어 등등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타겟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하려는 대상을 이제 IW 연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대상들을 IW에 클레임하는 방법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우선은 크리덴셜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모든 각각의 대상마다 IW에 클레임을 하실 때 필요한 정보들이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들이 필요한지 미리 인터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또 실제 환경에 가셔서 이러한 인증 정보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우선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 넘어와서 대상 타입을 선택합니다. VMware vCenter라고 하면은 vCenter를 선택해 주시고 또 필요한 정보들 고객 환경에서 가져온 정보들을 입력해 줍니다. 입력하신 다음에 클레임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연동이 되고요. 연동이 완료되면은 IW가 자동으로 워크로드를 수집하고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은 이제 IW 대상 클레임 작업이 완료가 되면 IW는 대상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작업들을 수행하고 이러한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작업은 연결 대상마다 한 번씩만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동만 하시고 나면은 실제 환경에서 어떤 워크로드가 추가가 됐다 또는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제거가 되었다 그러면은 IW는 역시 이것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바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 대상마다 한 번씩만 이런 클레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대상마다 필요한 인증 정보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퍼블릭 클라우드인 AWS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저 이름, 액세스 키, 비밀 액세스 키, 또 vCenter는 IP 주소나 호스트 네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포트,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또 VMware vCent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프렘에 있는 서드파티 장비이기 때문에 인터사이트 어시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사전에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UCS 매니저는 대부분의 시스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커넥트라는 펑션이 이 시스코 장비 안에 인베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커넥트라는 펑션 아래에서
디바이스 아이디와 클레임 코드를 가지고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고객 환경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최적화하고 나는 환경, vCenter라고 하면 이런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인증정보가 있잖아요.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이 사용자에게는 어, 이 vCenter에 대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액세스나 권한 같이 변경이 가능한 이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은 IW가 최적화 권장 작업을 직접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자 이름이 리드-only 권한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IW는 권장 작업을 사용자에게 제한만 할 수가 있고요. 작업을 직접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클레임을 하실 때 이런 정보에 대한 이 사용자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하이퍼바이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퍼바이저를 우선 IW에 연동하시게 되면은 IW에 클레임할 경우 IW는 리소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동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검색하게 되냐? 하이퍼바이저로부터 VM이나 분리서버,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 등등의 엔티티를 검색해서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하이퍼바이저 대상은 VM의 vCenter와 하이퍼V가 연동하고 나면은 IW 내에서 이 해당 하이퍼바이저 대상에 지원되는 작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VM에 대해서는 리소스를 프로비전 한다거나 아니면은 VM을 이동시킨다거나 뭐 VM의 스토리지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거나 뭐 스토리지 재설정, VM에 대한 재설정, VM을 일시 정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VM을 프로비전한다. 이러한 작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물리 서버는 시작, 프로비전, 정지,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스토리지를 시작, 프로비전, 정지, 이동, 리사이징 등등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W가 RW 내에서 자동으로 실행을 하던 아니면 권장만 그러한 작업 모드를 통해서 연동을 했을 때 하이퍼바이저의 대상에 지원되는 작업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 여러 작업들이 있지만은 특정 작업 실행 가능 하이퍼바이저 계정으로 RW에 클레임을 하셔야 실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vCenter라고 했을 때 RW 액세스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vCenter 대상 연결하는 데 사용된 계정을 기반으로 모든 연결된 엔티티를 검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특정 호스트 혹은 뭐 특정 엔티티를 제외를 하고 싶다. 특정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싶을 때 이 호스트를 클릭해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해당 유저에 대해서 롤을 액세스로 해주시면은 이 해당 호스트나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RW 내에서도 이 부분이 이러한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최적화 분석 작업을 진행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되는지 보통은 RW 라이센스보다 많은 워크로드가 있는 경우, 특정 워크로드를 빼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많이 유용하게. 그래서 이런 vCenter를 클레임을 하고 나면은 또는 뭐 하이퍼V를 클레임하고 나면은 이
IW가 데이터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업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워크로드들을 전부 다 업로딩을 하기 위해서는 약 2시간 정도, 최소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추출 외에도 어떠한 권장 작업이나 최적화 액션을 도출하기 위해서 최상의 이러한 권장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약 하루나 이틀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상 클램에 대한 데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시스코 UCS 중에 이제 스탠드얼론 랩 서버 클램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렉 서버의 관리 툴인 CIMC에 액세스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바이스 커넥트라는 펑션이 지금 이미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커넥트라는 펑션을 찾으시면 되고요. 우선은 인터사이트에서는 여기에 시스템이라는 메뉴 아래 저쪽에 타겟을 클릭합니다. 이 타겟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우선 타깃 리스트와 우측 상단에 클레이머 뉴 타깃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클레이머 뉴 타깃을 클릭하고요.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모든 이 IW 인터사이트 내에 클레임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UCS 렉 서버를 클레임을 할 거기 때문에 컴퓨팅 아래 UCS 스탠드얼론 렉 서버를 선택하고 스타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디바이스 아이디와 클레임 코드가 필요하도록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CIMC에 넘어와서 디바이스 커넥터를 찾습니다. 어드민 아래 디바이스 커넥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연동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해당 디바이스 커넥터가 인터넷과 연동을 할 수 있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사이트와 지금 연동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연동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디바이스 아이디와 클레임 코드가 있습니다. 얘를 카피하고 인터사이트에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클레임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붙여넣기를 하고 우측 하단에 클레임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UCS 렉 서버가 연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다시 CIMC에 돌아가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사이트와도 똑같이 초록색으로 연동된 상태로 나와 있죠. 그리고 우측에는 디바이스 ID 아래 이제 unclaimed 이러한 버튼이 활성화가 됐다는 것은 클레임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인터사이트에 넘어오게 되면은 방금 클레임한 이 장비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IP 주소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 가능하고요. 또 스테투스도 지금 커넥티드로 되어 있죠. 네, 이러면 연동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UCS 매니저를 클레임하는 방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똑같이 시스코 장비이기 때문에 얘도
비슷한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타겟 타입을 UCS 도메인으로 선택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디바이스 아이디, 클레임 코드 필요하죠. 이번에는 UCS 매니저에 액세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UCS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어드민 아래에 보시면은 디바이스 커넥터라는 펑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똑같이 디바이스 아이디와 클레임 코드를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어, 디바이스 아이디 그리고 클레임을 클릭합니다. 네, 보시면은 스테두스가 마찬가지로 커넥티드로 지금 연동이 완료가 되었죠. 네, 이러면은 클레임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마지막으로 VMware vCenter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레임은 뉴 타겟 중에 이번에는 이제 하이퍼바이저 카테고리에서 하이퍼바이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VMware vCenter 선택해 주시고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vCenter는 우선은 인터사이트 어시스트가 필요하고요. 현재 이 해당 데모 환경에서는 인터사이트 어시스트를 미리 사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CX-라는 CX-로 시작하는 이런 인터사이트 어시스트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어시스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vCenter의 IP 주소나 호스트네임을 입력합니다. 네. 그리고 포트 그리고 유저네임 네. 베스트 프랙티스는 당연히 어드민 권한을 가진 유저네임으로 클레임을 해주시면은 모든 액션들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CQ를 활성화할 건지, HTTPS를 통해 암호화되어서 통신을 할 건지, 아니면은 데이터 스토어 브라우징의 기능을 활성화할 건지, 아래 이 마우스를 여기 갖다 대시면은 해당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에 대해서 활성화할 건지를 선택해 주시고 바로 우측 하단에 있는 클레임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vCenter도 클레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이제 클레임 작업이 이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텐데요. 클레임하는 방법은 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레임은 뉴 타겟을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필요한 인증 정보들을 입력해서 클레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모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기능 어, 대상을 우선 라이센스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대상을 클레임하게 되면은 일정의 시간을 거쳐서 데이터 추출을 하게 되고 최적화 작업, 액션을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 이미 사용을 하고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뒤에 추가로 어떤 특정 유저에게 나는 특정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겠다 또는 제어하겠다. 그러면은 IW의 역할 기반 접근 제어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IW의 사용자 역할이 이제 인터사이트와 별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리소스에 대한 세부적인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시스템 정의 역할이 있고요. 사용자 정의 역할이 있습니다. 시스템 정의 역할은 IW가 디폴트로 제공되는 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디폴트로 제공되는 시스템 정의 역할을 수정할 수가 없고요. 사용자 정의 역할은 사용자에게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권한을 할당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 생성할 수 있는 롤입니다. 예를 들어서 RW에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어, 이 유저에게는 서버 관리자나 하이퍼플렉스 관리자 아니면 버추얼라이제이션 관리자 등 기타 권한을 동시에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용자 정의 역할을 어, 직접 생성하셔서 부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은 어카운트의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나 유저 액세스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만 이 사용자 정의 역할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RW 시스템 정의 역할, 디폴트로 제공하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우선 RW observer 역할은 모든 워크로드의 상태와 최적화 작업 내용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플래닝 이라는 이 기능을 실행한다거나 최적화 작업을 확인하시고 나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저 역할은 모든 업저버 역할처럼 워크로드의 상태나 작업 내용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얘는 플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플랜 기능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 내 어떤 워크로드를 내가 정지를 하고 싶다, 뭐 추가를 하고 싶다, 추가를 했을 때 리소스가 충분한지 아니면 이 해당 호스트를 내가 정지를 했을 때 리소스 어떤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지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어떠한 인스턴스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계획을 해보실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저 역할을 갖고 있는 유저는 이 계획 기능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메이터 역할. 오토메이터 역할은 RW를 통해서 최적화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RW를 통해서 새로운 워크로드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어는 모든 분석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RW가 최적화 작업을 분석하고 실행했으면 좋을지 배치 정책이나 자동화 정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W 이용해서 새로운 워크로드를 배포할 수 있고 워크로드 배포를 사용하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도 생성할 수가 있고요. 다만 얘는 계획 기능이라든가 최적화 작업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드민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자 역할이겠죠. 그래서 정비를 해보자면은 최적화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오토메이터 그리고 플랜, 마이그레이션 이 계획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보려면은 어드바이저 역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책을 생성하는 정책이나 템플릿 같은 걸 생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디플로이어 유저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시스템 정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고요. 각 역할에 대해서 권한을 이해하시고 실제로 각 사용자 또는 그룹에 적합한 권한 설정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설정하는 방법은 사용자 정의 역할을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따가 제가 데모를 통해서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은 이 세팅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롤이라는 이 펑션의 버튼이 있습니다. 롤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네임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스코프를 정해주시고 맨 아래에 어떠한 권한을 부여할지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IW의 메인 페이지 화면이고요. 또 뒤에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네, 시스템을 클릭하시면 이 세팅 아래에서 여기에 롤이라는 어,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IW 전용인 디폴트 시스템 정의 역할을 확인하시려면은 얘 네임에 워크로드 해주시면은 네,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은 지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름이 워크로드가 들어간 네, 보시면은 IW 관련된 디폴트로 제공되는 시스템 정의 역할은 어드바이저, 어드민, 옵저버, 오토메이터, 그리고 디플로이어 이렇게 5가지가 제공이 되고요. 만약에 새로운 롤을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Create Role을 클릭합니다. 네임은 일단 이미 네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코프를 선택해 주시고요. 저는 우선 디폴트로 되어 있는 모든 스코프에 해당되는 걸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이제 어떠한 권한을 부여할지 저는 IW의 observer 역할 그리고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의 어드민 역할, 어카운트의 어드민 또는 또 가상화의 어드민 역할 이렇게 한 유저에게 여러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고요. 선택을 해주시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My Demo 롤이라는 방금 전에 제가 생성해 놓은 역할이 있죠. 또 유저를 클릭합니다. 네, 현재 갖고 있는 유저에 대해서 권한을 수정을 해 주셔도 좋고요.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연필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롤을 방금 제가 생성한 my 마이 데모를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유저를 추가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메일은 이메일 주소 또 이거를 제가 방금 생성해 놓은 마이 데모 롤 1을 선택하고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유저에게 방금 제가 생성한 업저버 역할 그리고 하이퍼플렉스 클러스터 가상화 어드민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저에게 특정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데모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바로 Q&A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W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떠한 솔루션이고, 그리고 어떻게 최적화 작업, 의사결정 자동화,
하게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RW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인터사이트의 어카운트를 생성하는 다음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는 부분, 다음 대상을 어, 클레임하는 방법. 대상은 RW는 다양한 유형의 대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로부터 온프레미스까지. 또 마지막에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실제로 특정 유저에게 어,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역할 기반 접근 제어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올라온 질문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인터사이트 퍼블릭 클라우드 대상을 클레임할 때 인터사이트 어시스트를 설치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연동을 하게 됩니다. 인터사이트 어시스트 없이 바로 연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사이트 어시스트는 주로 온프렘에 설치된 서드파티 장비를 연동을 하실 때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가 사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인터사이트 어시스트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방화벽 룰을 어떠한 방화벽 룰을 오픈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바운드 룰을 오픈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아웃바운드로 진행이 되고 HTTPS의 443 포트를 오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온라인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션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설문조사 안내 메일이 발송이 될 겁니다. 네, 이 부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추가로 올라온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채팅창으로 이제 메일 주소를 보내드렸으니까요. 뭐 세션이 끝나고 나도 또 생각이 나시면은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